자, 경제 이슈 진단 왓치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우리 개인 내 혹은 어떤 국가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화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가능성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경기의 흐름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경기의 흐름이 좋다, 뭐 성장 이런 이야기를 논하려면 뭔가 호황기? 이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경제 현상, 세계 역사, 인류가 가져가는 것들이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그 지속 가능성에 유지하려는 그 힘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위기 상황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례로 얘기하자면 토마스 에디슨 들어보셨죠? 네. 토마스 에디슨이 결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그러니까 전구를 만들었던 그 에디슨이 네. 지휘사를 만든 창업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호황기였을까요? 언제 창업이 됐나요? 이때 결국은 당시가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에디슨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발휘가 됐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됐던 시기가 1976년도인데 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오일 쇼크가 있던 맞아요. 시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닌텐도 역시 이때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그 아버지 그 스티브 잡스, 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창업했던 그 시기도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때 어떤 어둠의 시기에 있었던 그 상황에 모험과 도전했던 그런 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이 지속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나의 문제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던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가 그럼 뭘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지속 가능성, 우리 인류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지속 가능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제 현상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패러다임을 변화를 이끄는 것을 선택하는 안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위기가 닥치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패러다임 의 변화에 대처를 잘한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네. 이 관점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 저희도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경제 위기는 단지 위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지속 가능함의 그런 원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뜨거운 화두인 블록체인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지속 가능성 그 얘기를 하자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네. 망할 것이냐, 뭐 이런 왈가왈부가 있는 그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4월, 그러니까 4월 달에 서울에서 재미있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2회 그 디커노미라는 그 행사가 열렸는데요. 디커노미 하면은 이커노미 앞에다가 이제 D자를 붙여서 네. 탈중앙화된 경제에 대한 한번 담론을 한번 토론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2명의 그 대표 진영이 토론의 어떤 대상으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과 네. 이 어린 친구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토큰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던
부테린과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누빈이라는 어떤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치열한 그 토론회를 가졌고 결국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팽팽하게 끝난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누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2017년도에 굉장한 상승기를 거쳤고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시세가 거즘 3천만 원까지 가까이 됐다가 네. 2018년도가 오면서 그 가치가 90% 정도가 하락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이제 결말을 내렸었죠. 네. 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블록체인의 그 미래는 결국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즉 가치가 0으로 갈 것이고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익명성.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보안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방식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충분히 보안에 대한 부분이 네.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테린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 은행권이라든지 혹은 이런 중앙집권의 어떤 뭐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블록체인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긴 하였지만 네. 제3자가 기존의 제3자 시스템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자 시스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또 담론을 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어떤 새로운 담론의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얘기가 결국은 팽팽하다는 것은 이 어떤 것도 이 사회에서 블록체인이 유지 가능하다. 블록체인이 유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의 어떤 담론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블록체인의 미래를 두고 두 거장이 팽팽하게 맞선 설전을 정말 벌였습니다. 여기서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그런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블록체인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이런 암호화폐가 활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사를 미리 찾아본 게 있어요.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할리우드 아역 배우 출신인 브록 피어스가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13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서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실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실제로 이게 최초의 거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브록 피어스 이전에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그 언론에 등장하곤 했는데 이 브록 피어스가 하는 이 부동산 거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브록 피어스가 실제로는 비트코인 재단의 회장이니까요. 비트코인 재단의 회장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현금화하지 않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부동산을 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네. 그걸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게 된 거죠.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믿으니까 네.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브록 피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브록 피어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브록 피어스라는 사람이 정말 투자 감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의 투자 감각이 엄청나게 대단한데 이분은 초기에 2011년도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스터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ICO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나올 텐데 네. 이 마스터코인의 어떤 주요 창업자는 아니지만 여기에 주요 투자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결국은 마스터코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더리움을 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이 이오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오스의 또 주요 투자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테더라는 또 코인이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고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죠. 1달러에 1테더가 거래가 되는 걸로 이제 네.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주요 코인들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브록 피어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브록 피어스의 부동산 거래,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브록 피어스가 어떤 인물인지,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암호화폐가 이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거래가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그 지불, 결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사이버머니 이렇게 이야기도 해도 될 만큼 실제 화폐가 거래가 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휴대폰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또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국내 최대 가전 회사이고 세계의 반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S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폰 단말단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을 탑재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모든 지갑을 다 포용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제 부테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더리움의 지갑,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토큰들을 위한 지갑만을 탑재하게 된 거죠. 네, 정말 휴대폰에도 암호화폐 결제, 사실 암호화폐 결제는 쓰기 어렵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갑을 좀 탑재하는 그런 스마트폰 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정말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익숙한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체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본 방송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확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